안녕하세요, 리비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모바일 웹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이버 카페 첫 페이지 했었고, 지금은 네이버 카페 중에 대표적인 카페 중에 하나죠. 중고나라라는 카페를 가지고 첫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카페를 만드는 건 무의미하고요. 그 구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사용자가 올렸던, 그러니까 카페를 꾸미기 위한 그런 이미지들은 제가 임의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틀은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나라라는 카페를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오늘 할 영역은 이렇게 헤더 영역 부분을 할 거예요. 헤더와 최근 게시물, 인기 추천글이죠. 추천글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게시판 리스트부터 이 푸터 영역은 복구만 하면 되니까요. 인덱스는 그대로 갖다 쓸 거고, 그리고 그 외에는 자세한 상세 페이지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할 텐데 우선 작업하기 전에 이미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모바일 웹에 들어가셔서 브라우저로 바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미지를 강제로 다운로드 받는 것도 좋지만, 이미지는 웬만하면 직접 잘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연습한다고 이미지를 이미 슬라이스 되어 있는 또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쓰시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자르는 방식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편하자고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잘라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것은 현재 투명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좀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배경이 좀 약간 어색하게 잘리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이미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술도구, 마술봉이죠. 이 마술봉으로 해서 이렇게 자 이미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H1 카페죠. H1의 카페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한 번에 좀 잘라서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디테일함까지 그리다 보면 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좀 약간 뿌옇게 돼 있죠. 처음에 캡처를 뜬 다음에 제가 640 픽셀을 좀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만들다 보면 기존 사이트와 좀 크기가 좀 다른데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PS를 바꾸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캡처를 뜨고 구현에 좀 어떻게 보면 재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좀 다르다는 점은 좀 감안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정확하게 같게 하려면 PS를 아예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으니까, 자, btn save라고 저장할게요. 자, 이 돋보기 모양도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돋보기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첫 페이지 만들었을 때 이미 돋보기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두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요 것을 이 햄버거 메뉴라고 하죠. 이 햄버거 메뉴를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좀 많이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거는 감안하고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이드를 지우고 저장을 할게요. btn 토탈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보기니까. 자, 그리고 이 닫기 버튼도 필요하겠죠. 자, X 버튼을 잘라 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배경이 뭐 거의 투명한 형태로, 지금 보시면 되게 살짝 투명한 형태로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무시를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검은색을 날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약간 번져 보이더라도 나중에 이미지 넣어 보면 약간 좀 어색한 게 좀 있거든요. 그거는 좀 감안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PSD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살표는 직접 그려서 넣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콘, 중고나라 아이콘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콘은 정사각형으로 많이 업로드를 해야 돼요. 직사각형보다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하나 만들고 이 상태를 가지고 주위에 둥그런 부분은 모든 로고를 둥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선은 저장부터 하고요. H2
카페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CSS로 둥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표 카페라는 아이콘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날려주겠습니다. 아이콘 탑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특수 문자는 일반 게시물이기 때문에 그냥 만들면 되고요. 이 화살표 부분이 있는데 이 화살표도 잘라 주겠습니다. 자르고 이 부분도 좀 삭제를 해 줄게요. 약간 좀 어색하게 있더라도 이 부분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기존에 있는 거 다운받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캡처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라이트 4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5번 저장했는데 4번으로 다시 저장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배경 이미지는 제가 찍은 사진으로 대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할 텐데 HTML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인덱스 페이지를 작업을 한 거예요. 우선 인덱스 페이지에서 비슷한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이 푸터 부분이죠. 이 푸터 부분이 바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작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 아이콘만 좀 다르죠. 요 아이콘들은 CSS만 좀 바꾸면 되고 요 푸터는 완전 똑같고요. 그래서 요 두 개, 요 버튼과 밑에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탑 영역, 헤더 영역 부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을 따로 좀 저장할게요. 카페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카페 리스트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헤더 영역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헤더죠. 새로운 헤더가 들어가고 CSS도 서브라고 하겠습니다. 서브.css로 하고, 그리고 헤더 영역은 우선은 다 날려 보낼게요. 헤더 영역은 날려 보내고, 메인 영역도 우선은 인덱스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메인도 날려 보내고요. 푸터만 우선 같았죠. 근데 메인 쪽에서 보면 이 밑에 버튼은 또 같았어요. btn 박스라는 것도 같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제외하고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작업을 할게요. 우선 이 두 가지를 하기 전에 index.css가 좀 필요가 하거든요. 왜냐면 푸터 영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복구를 시키겠습니다. css에서 index.css를 serve.css로 만들어 주고요. 우선은 필요 없는 거 다 삭제를 해 줄게요. 필요 없는 것은 우선 btn 박스 여기 이 부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serve.css 유지시켜 주고 인덱스에 있는 것들 공통 영역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CSS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작업을 할게요. 자, 우선은 HTML 한번 볼까요? 우선 네이버 카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H1이겠죠. H1에서 해주고요. 네이버와 카페를 현재 링크가 아마 각각 다를 거예요. 요 큰 거를 누르게 되면 네이버 메인 페이지로 가고요. 그리고 요 카페를 누르게 되면 카페 메인 페이지로 가요. 그러면 결국 목적지가 두 군데라는 얘기겠죠. 네이버 그리고 이 부분 카페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도 오른쪽으로 붙게 될 텐데 하나의 영역으로 좀 감싸 줄게요. 하나의 영역 감싸 주고, 그리고 메인에 추가해서 A 요소로 해서 클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메인에 추가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돋보기 있죠. 검색 해주고, 그리고 이쪽은 전체 메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전체 메뉴 보기 하고, 이 부분은 이미 열려져 있는 거죠. 이 박스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메인의 추가 다음에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메인 다음에 만들어주고, 이제 좌표가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로 감싸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감싸 있어야만 우리가 부모 자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지션 렐러티브와 앱솔루트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여기 div 넣어서 내가 즐겨 찾는 카페를 br하고요. 네이버 홈에 추가해 보세요 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닫기를 넣습니다. 클래스 클로즈라고 넣어주고요. 네이버 홈에 파란색으로 넣었기 때문에 굳이 br 칠 필요 없이 하나로 감싸주고 걔를 블록 요소로 만들어서 떨어뜨려 주는 겸, 그리고 이 텍스트를 좀 색상을 넣어주는 거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한번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헤더 영역 이 부분이 끝났고요. 이 중간 부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메인 쪽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섹션으로 묶어줄까요? 하나의 섹션 묶고 이쪽에 비주얼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나라라는 두 번째 제목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중고나라 넣어주겠고요. 그리고 멤버 수와 카페 정보, 그리고 앞에 아이콘들 있을 거예요. 우선은 하나로 묶어주는 게 좋겠네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정보가 멤버 수 임의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정보 대표라고 있네요. 대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요 최근 게시물인데 이게 바로 슬라이드가 또 돼요. 슬라이드 기능은 아직 제가 강의를 열지 강의에 대한 영상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코딩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비주얼 영역 안에 있고 하나의 div로 감싸도록 할게요. 감싸고 여기 안에서 또 다시 제목이 나오겠죠. 추천글 전체 보기, 추천글 br 치고요. 전체 보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ulli로 이 게시물들을 추천글에 대해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선은 저 부분에 대해서 특수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특수문자 없으면 좀 비슷한 거를 할게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티몬테이 커밍 순 1 해서 블라블라가 있겠죠. 이 점점점은 우리가 CSS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링크를 거는데 이쪽 다 걸릴 거예요, 링크가. 그리고 작성자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베니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똑같이 두 개 넣어줄게요. 세 개 이렇게 넣어주고 텍스트가 반복된다는 거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을 나열을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HTML 어느 정도 끝이 났고 한번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작업을 HTML 한번 우선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푸터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헤더는 이런 식으로 좀 열어 두었습니다. 자, 디자인 다시 와서 CSS 볼 텐데 우선은 좌우측이 나누어져 있죠. 왼쪽 오른쪽이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그 영역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코드 좀 분할을 시키겠습니다. CSS 넣어주고요. 자, HTML 보면 H1, div 이렇게 형제로 제가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클래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헤더 안에 서브 페이지이기 때문에 자, H1은 우선 플롯을 왼쪽으로 둡니다. 그리고 헤더 안에 있는 H죠. 헤더 안에 있는 div, 자식 div는 플롯을 right로 넣습니다. 그러면 분리가 돼서 이렇게 좌우측으로 나눠져 있겠죠. 자, 다음에 디자인 한번 볼까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왼쪽 요 링크가 두 가지였죠. 각각 배경 넣을 거예요. 배경 넣는데 우선은 반반씩 나눠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임의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이즈를 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로 축소를 좀 시킬게요.
우선 31, 31이거든요. 그러면 15, 15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링크 영역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A 요소에다가 전부 다 크기를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15픽셀에 높이 15픽셀 넣어주고, 배경은 아까 제가 이미지 자른 게 있었죠. 그래서 로고를 넣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사이즈 우선 기본적으로 00을 해주고요. 사이즈는 바로 세로만 있으면 되죠. 오토에 15픽셀로 해주면 됩니다. 가로를 줄여버리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현재 이렇게 잘랐어요. 제가 이미지를 가로를 15픽셀 하면 이게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높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높이에 반 나눠주고, 가로값을 안 주게 되면 높이에 비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배경 이미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 코드만 쭉 넣어 볼게요. 우선 이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요 뒤에 사진이 중요해요. 이 사진 때문에 이 흰색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영역 때문에 요 텍스트 뒤에가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한번 색을 넣어주고 나중에 빼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좀 회색 배경으로. 플롯 때문에 높이가 안 보네요. 플롯 좀 부모는 높이가 사라진다 라는 규칙이기 때문에 클리어 클래스 제가 만들어준 거 주고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자 보이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네이버 카페라는 텍스트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선 A 요소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고요. 폰트 사이즈 0이랑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죠. 문제는 A가 한 개는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A, 퍼스트 차일드만 해당되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해당되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르긴 하지만 우선 글씨는 없어져야 되고, 크기는 다르고, 그리고 이미지도 이미지 위치도 다를 거예요. 라이트 탑으로 해야 되겠죠. 라이트 탑을 하게 되면 오른쪽 위에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실제로 요만하겠죠. 이렇게 딱 맞게 해주면 되고, 31에 오토하면 똑같이 되겠죠. 15이죠. 30이니까 나누기 해서 15하고, 크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페가 잘 글씨가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좀 크기를, 가로 사이즈가 있으면 안 되죠. 가로 사이즈는 있어야겠네요. 50이니까 25픽셀로 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카페라는 글씨 앞에 이 N자가 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줄여서 이 정도에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가 지금 블록이기 때문에 현재 붙지 않아서 그래요.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서 각각 옆에 붙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다 붙고 이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인라인 블록을 주면 MBSP 스페이스 한 칸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폰트 사이즈 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떨어지는 거 20픽셀, 이쪽은 다시 22픽셀, 10에 11이네요. 그럼 헤더에다가 패딩을 10에 11픽셀에서 균등하게 다 줍니다. 다 떨어지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좀 사양을 참 작은 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상도가 낮은 걸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좀 확대해 볼까요? 좀 잘 볼 수 있게. 네, 이게 좀 낫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에 붙을 거 만들어 볼 텐데, 우선은 요 메인에 추가하기, 요 이미지부터 작업을 할 거예요. 이미지 크기를 좀 알아야겠죠. 이 이미지 크기가 138에 41이네요. 138에 42면 나누기를 좀 해야겠죠. 자, 나누기 하기 전에 여기 좀 나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렐러티브, 앱솔루트에서 팝업이 떠야 되고 디자인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각 클래스부터 좀 줄게요. 메인 버튼 btn 메인이라고 좀 해주고요. 그리고 요 클래스명이 이미 있네요. btn 메인이라는 게 여기 있죠. 그럼 이거 쓰면 안 됩니다. 클래스를.
그냥 add mai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검색은 또 따로 해서 search라고 넣어줄 거고요. 요거는 클래스 tota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dd mai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A 요소를 딱 잡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div의 포지션 앱솔루트 렐러티브를 줘야만 그 안에 있는 div, 이 안에 있는 div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넣어주면 공중에 이 박스가 뜨겠죠. 이 기준으로 그 A 요소는 그대로 디자인을 들어가게 됩니다. 배경은 넣어주고요. 그래서 요 배경이고요. 아까 사이즈 있었는데 사이즈 한번 넣어보죠. 사이즈는 138, 40, 40이라고 하겠습니다. 138에 40, 138, 69에 40, 20, 69, 20이네요. 그러면 69 픽셀에 20 픽셀인데 이 배경을 오토로 놓겠습니다. 배경 오토로 놓고 69에 20은 바로 직접 넣으면 되죠. 69, 20. 69 픽셀에 20이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100%에다가 오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안에 텍스트 필요 없죠. 폰트 사이즈 0, 컬러 확실하게 위해서 트랜스페어런트 투명도 줍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팝업 한번 만들어 보기 전에 자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이 부분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높이를 다 통일시켜 주겠습니다. 아까 20픽셀이었나요? 네, 20픽셀이네요. 그러면 이 버튼들을 전부 다 20픽셀로 할 거예요. 높이를 다 다르게 하면 정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전부 다 40픽셀에서 20픽셀짜리로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사이즈를 이대로 이렇게죠.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미리 거놓고 작업하는 게 나중에 여백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 넣어주고 넣고 이렇게 넣고 해주고 여기도 가운데로 해서 넣고 이렇게 넣어 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여백 계산 딱 나오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각각 클래스 만들어 주고요. 자식의 이 div 자식의 a이기 때문에 공통 영역 아까 가로 세로 크기가 같았죠. 아까 가로 세로 크기가 네, 20, 20이었네요. 그러면 아까 이 div 모든 div가 아니라 add main의 div는 바로 이곳이고 h1에 있는 자식 div 안에 있는 div가 아니라 a죠. a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해서 옆으로 다 배치시키를 시킬 거고요. 폰트는 다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공통으로 좀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컬러는 트랜스페어런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사이즈 같다고 했고요. 다른 거는 배경의 위치만, 배경 이미지의 이미지명만 다른 거겠죠. 그럼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또 같을 텐데 우선 배경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처리를 우선 해주고 이제 각각 다른 것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선택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걸로 해서 추가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A 중에 서치라고 있는 것은 배경 이미지 경로가 달라요. 그래서 이 경로를 가지고 서치 찾으면 되죠. 돋보기가 기존에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라 버렸네요. 투명한 이미지를 다시 잘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자르고 이 상태에서 잘라줍니다. 스포이드로 해서 추출한 다음에 저장을 시킬게요. 서치 2번으로 저장할게요. 다시 URL 서치 2번 넣어줍니다. 그래서 좌표 그대로 주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 100%
해주고 오토 넣어줄게요. 그러면 부모의 크기만큼 비율로 움직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에 토탈 넣어주고요. 이미지 경로 좀 다르죠. 그래서 토탈은 요 메뉴네요. btn 토탈이네요. btn 토탈 이렇게 넣어줍니다. 위치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좌우측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어요. 근데 밑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요 A 요소와 div가 부딪혀서 그래요. 이 div를 현재 준 게 없죠. 렐러티브 하나만 줬죠. 그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옆으로 다 배치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100% 하니까 이렇게 막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 100%가 아니라 20픽셀 오토로 하는 게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좌표 위치는 왼쪽 위에가 아니라 그냥 가운데 기준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20에 오토. 너무 큰 거 같네요. 20이 바로 이 전체 크기 때문에 좀 작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13. 이 부분은 아까는 이거는 그대로 잘랐으니까 상관없고 두 번째가 13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 줍니다. 13의 오토. 좀 확대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반복하지 않음을 안 넣었네요. 반복하지 않음을 안 넣어서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 리핏 넣어주고요. 노 리핏은 다 넣겠습니다. 위에 이미지 넣을 때도 노 리핏 다 추가해 줄게요. 반복하지 않아야죠.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프로 레프트 라이트 했는데 이쪽이 플로 라이트로 했고 이제 플로 레프트로 했어요. 버티컬 라인으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로 한번 버티컬 라인 넣어볼까요? 미들 넣어주고 H1에도 버티컬 라인. 자, 들어가지 않는데 한번 우선은 팝업 띄워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팝업부터 작업해 볼게요. 팝업은 우선 크기보다는 글씨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팝업에 패딩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기 자체는 10픽셀 나누기니까요. 12픽셀, 10에 12픽셀이네요. 그러면 div는 div, 앱솔루트 아까 준 게 있었죠? 이 바로 이 녀석인데 가로 세로가 아니라 10픽셀에 12픽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배경이 있었어요. 배경색은 투명하기 때문에 RGBA, 오파시티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다 색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파시티를 주지 않고 RGBA로 처리합니다. 자, 이 텍스트가 흐리멍텅한 것은 아직 컬러를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컬러는 흰색으로 줍니다. 이렇게 흰색 만들어 주고요. 폰트 크기 한번 볼까요? 폰트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12픽셀이네요. 사이즈 12픽셀로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2픽셀 안 들어간 이유는 A링크도 아니고 div인데 12픽셀인가요? 직접 12픽셀 들어간 것 같네요. 크기를 네, 12픽셀이네요. 근데 이게 크기가 여기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부모의 상속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잘못 계산이 되었네요. 패딩도 주고 가로 세로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박스 사이즈가 안 주려면 계산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사이즈는 줘야겠네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박스 사이즈로 해서 325에 100, 325 162에 150, 162에 50. 자, 가로 세로를 162에 50, 162에 50 픽셀 주고요. 박스 사이징을 주게 되면 패딩과 가로 세로를 계산을 같이 해줄 수가 있죠. 자, 좌표는 레프트 50%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프트 마이너스 50% 자기 반만큼 바로 빼주고요. 자기 전체 크기의 반만큼 가는 게 힘들다라고 잘 안 들어가면 트랜슬레이트 x 마이너스 50%. 그래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 반대로 가볼게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반이 이쪽이니까요. 이쪽에 반 가는데 다시 여기에서
3분의 1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진으로 좀 가면 될 것 같아요. 마진으로 아니면 레프트로 가던가요. 레프트 0으로 한번 해보고 보죠. 레프트에서 50%. 네, 되네요. 자기 크기의 반만큼 반대 방향으로 간 다음에 다시 거기서 반으로 또 가는 걸 때 25%가 가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줄내림을 되기 위해서는 이 스팬 요소 때문에 자동 줄내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색깔 우선 넣어주고요. 색깔 넣어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div 안에 스팬 요소, 우리가 스팬 요소를 컬러를 넣기 위해서 잡았었고요. 그래서 컬러를 넣고요. 그리고 줄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줄내림이 되는 거죠. 근데 뒤에 거는 줄내림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블럭을 쓰면 안 되겠네요. 인라인 블럭 쓰면 안 되고 그냥 컬러만 바꿔주고 BR 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BR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글씨 안 올라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자간 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레더 스페이싱 -1픽셀 정도 주면 이렇게 다 붙게 올라오게 됩니다. 닫기 버튼만 만들면 이 부분 어느 정도 될 것 같네요. 앱솔루트 안에 앱솔루트를 넣으면 부모 앱솔루트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넣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닫기 버튼을 넣어줍니다. 좌표는 그대로 넣어주고 노리핏에 사이즈를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이 들어간다고 했죠.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0 탑 0 좌표 이따 계산하게 될 거고 박스 크기 가로 세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얘기하고 있었죠. 계속. 자, 가로 세로 20픽셀 10픽셀씩 하면 되고요. 10픽셀씩 가로 세로고 위치는 15픽셀 7.5죠. 그러면 7.5 12 7.5에 10픽셀씩 위치는 7.5 픽셀을 넣어줘야죠. 자, 사이즈는 꽉 차기 때문에 100%의 오토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기가 나오게 될 텐데 안 나오는 이유는 좌표가 없어서 슬래시 하려면 좌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닫기에 대해서 텍스트 삭제 주려면 오프로 히든 그리고 컬러 트랜스페어런트 그리고 폰트 사이즈 0을 넣어주면 완벽하게 텍스트가 사라지겠죠. 자, 이제 위에서 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될 텐데 떨어지는 것은 우선 화살표를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죠. 애프터로 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A에 닫기 버튼은 아니고 이 div에 애프터를 만들어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삼각형은 보더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주고 보더 위드스로 삼각형의 크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의 스타일로 해서 솔리드로 하면 직선에 점이 나오고요. 물론 점선 점은 안 됩니다. 점선의 삼각형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직선으로 해야지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보더 컬러로 인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트랜스페어런트로 해서 투명으로 우선 위로 나가기 때문에 세 번째 색깔을 넣어주면 위 방에 화살표가 나와요. 그때 세 번째 색깔은 RGBA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5 정도 했었죠 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안 나왔던 이유는 가로 사이즈가 없어서 가로 사이즈를 5픽셀로 넣어줄까요? 이렇게 커졌죠. 이 상태에서 앱솔루트로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50% 탑 마이너스 한 10픽셀만 빼볼까요? 넣어줍니다. 자, 가로 사이즈를 좀 더 세로 사이즈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세로 사이즈를 10픽셀 정도 넣어줘서 차이가 없네요. 가로 사이즈를 좀 더 늘려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 텐데 가로 세로를 좀 빼야겠네요. 제가 가로 세로를 넣어서 그렇네요. 가로 세로를 빼고 10픽셀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본 지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로 사이즈가 아예 필요 없네요. 그냥 10픽셀로 크기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픽셀 잡고 좌표 위치 잡는 것은 레프트 50%에서 트랜스레이트,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로 해서 X축에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50%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폼이죠. 트랜스레이트 X 마이너스 50%만 넣고요. 미리 보기 하면 되고, 이제 마이너스로 탑으로 올라가면 되죠. 탑 값을 좀 더 넣어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 20픽셀. 왜냐하면 선이 밑에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2배로 커져야 돼요. 선 크기에 비해서 2배로 커지면 되고, 이제는 전체 DIV가 위에서 떨어지면 되겠죠. 탑 20픽셀로 떨어뜨리면, 자, 좀 더 보죠. 40픽셀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30픽셀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30픽셀 정도로 떨어뜨려 줍니다. 뒤에 배경색이 저렇게 만들어져서 그런데 앞으로 큰 배경색 넣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닫기 버튼까지 투명하게 좀 만들었어요. 요거 세로 정렬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이쪽 안에서 인라인 블럭 했고요. 여기 다 잘 맞는데 플롯 레프트 라이트 폰트 사이즈 0. 또 한번 폰트 사이즈 0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폰트 사이즈 0 넣으니까 되네요. 그러면 오른쪽 바로 자시 이 부분에 폰트 사이즈 0을 넣고요. 아까 정렬을 좀 안 맞춘 게 있어요. 그래서 정렬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렬입니다. 왼쪽으로만 여백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12픽셀, 이쪽으로 12픽셀인데 바로 오른쪽 이 부분은 7픽셀이네요. 12, 6픽셀. 6픽셀에 10픽셀이네요. 그러면 토탈은 6픽셀이고요. 마진 레프트 6픽셀, 이쪽은 10픽셀 주면 되겠네요. 패딩을 주지 않는 이유는 배경색이 초과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헤더 영역 한번 해보았습니다. 헤더 영역에서 염두해야 될 것은 우선 저는 다 이미지를 사용했잖아요. 배경 이미지, 텍스트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경 이미지 쓴다고 해서 대체 텍스트를 안 넣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를 꼭 넣으셔야 되고, 그 텍스트를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플로 히든, 그리고 폰트 사이즈 0, 그리고 컬러 트랜스페어런트로 해서 완벽하게 숨겨준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디스플레이 넌을 쓰지 않는 이유는 화면 낭독기가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넌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넌을 쓰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짧지만 이렇게 헤더 영역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비주얼 영역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헤더 영역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